탄핵안 통과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10,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학생과 직장인, 부모와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모두가 바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시청 주변을 빼곡히 메운 인파들. 추운 겨울에도 모두 손팻말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의힘 깃발을 찍고 K-팝을 따라 부르며 탄핵을 촉구하는 10,000명의 도민들. 기다리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호가 터지고 풍악이 울려 퍼지며 광장은 축제장이 됩니다.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는 들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계엄을 하는 어른들에게는 되찾은 민주주의의 기쁨을, 계엄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같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서 나라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도민들은 만족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내란 숙의 윤석열을 구속하라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년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자, 꼭 탄핵 끝까지 성공해서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안 통과 소식에 오영훈 도지사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철저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 통과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며 헌정 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도민의 일상생활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관광, 의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이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헌재의 파면 촉구와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는 추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탄핵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직 국민과 제주도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할 때까지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도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탄핵안 가결은 심판의 시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탄핵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오늘 대도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당시 4.3 동백꽃 배지를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가결 당시 왼쪽 옷깃에 국회의원 배지와 4.3 동백꽃 배지를 나란히 달고 탄핵안 소추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 의장이 2, 3년 전부터 4.3 배지를 달고 다녔으며 우리나라 최초 계엄이 내려진 4.3 역시 이번 내란 사태처럼 국가 폭력임을 나타내려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방용 열 에너지의 탄소 중립을 위해 일본은 석유와 가스 보일러를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와 전기 난방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북쪽에 있는 사이타마현 우라와 미소노구의 한 주택단지. 150여 채의 단독주택 지붕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이타마시가 2012년 고급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계획을 바꿔 탄소 배출 없는 주택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핵심은 태양광 발전기와 연계한 전기 난방 시스템. 3년 전 준공 직후 이사를 온 히다 씨는 취재팀에게 동네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보일러가 설치돼
탄소 배출도 난방비도 모두 줄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먼저 쓴 뒤 모자랄 경우 전기요금이 쌀 때는 전기로, 전기요금이 비쌀 때는 가스로 난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以前とか外に他の家に行くと寒いなと思うことも多いんですけど、この家では暖かく過ごせていて、なおかつ光熱費も抑えら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いい点かなと思ってます。 이곳 우라와 미소노구는 주택 난방을 가스 대신에 전기로 해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주택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이 같은 시도는 최근 일본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지바현 인자이시. 1970년대부터 도쿄의 인구 분산을 위해 뉴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주택단지의 풍경이 독특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지붕마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직접 생산한 전기로 히트펌프를 돌려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設置時は結構お金かかったんですけど、毎月電気料金が安いこと、自由に電気は気にせず使っていること。 난방용 열에너지의 탄소 중립을 위해 일본이 선택한 대안은 석유와 가스를 전기로 바꾸는 것. 이를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계획할 때부터 전기를 직접 생산해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난방비 부담도 줄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その分、設置コストかかりますけど、その後電気代が安くなるので、およそ10年でもうペイバックすると。何よりも住む人にとってちゃんとした暮らしをするために必要な電気を非常にリーズナブルに得ることができると。 태양광 발전과 전기 난방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주택단지를 계속 공급하면서 일본은 열에너지의 탄소 중립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삼척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 예정 부지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수십 년째 방치된 해안가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류와 분암리, 1982년과 2012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로 각각 지정됐다 해제된 곳입니다. 2010년엔 방제산업단지로도 한 차례 지정돼 공사까지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좌초됐습니다. 이 같은 사업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떠났고 넓은 부지만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수풀만 무성합니다. 이 일대 172만여 제곱미터의 에너지 관광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500억 원가량 외에도 민간 투자금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은 호텔과 리조트 건설을 맡는데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져 삼척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0억을 현재 예치한 상태이고요.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 협상이 체결되면 본 협상에서 저희 공공기업 부분에 500억 중에 50억을 예치를 하여 사업 의지를 좀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초기 환경영향 평가에서 일부 보호생물과 토양오염, 소음 발생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논란이 없어 사업 추진이 순조롭습니다. 여기에다 40년 가까이 논란이 일었던 땅에 관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관심도 높습니다. 개발을 해서 지역에 이제 관광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기존의 이 시내권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지 이쪽이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사업 부지 일대의 물 부족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물이 딸려가지고 농사짓는데 물tư 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을촌에다가 집주도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삼척 원전 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1단계 사업은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실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충북의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전장용 냉각 펌프 마그네틱 부품을 생산하는 청주의 중소기업입니다. 원료가 되는 히토류를 1년에 100톤가량 국내 최대 규모로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수천만 원 오른 대금 결제를 놓고 걱정이 큽니다. 기존 대비해서 약 15%에서 20% 가까이 더 자금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수출 대금, 그러니까 수입 대금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충북의 주력 수출 산업체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반기 들어 수출은 증가했지만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전구체 등 원 부재들의 10월, 11월 선적 물량의 대금 결제가 돌아오면서 큰 손해가 예상됩니다. 아마 10월 달이 1,350원대였나 그렇게 기억을 해요. 이번 달에 이제 환율이 폭등을 해서 1,400원대 환율로 달러를 매입을 해서 송금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 좀 큰 부담이 있죠. 2달 전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 이후 1,400원대로 오르더니 내란 사태 이후 급등했다. 탄핵이 불발되자 더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해외 거래처나 투자자들의 불안감까지 더해진 것도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손님 미국에서도 왔었는데 다들 그런 걱정을 외국 애들이 하고 앉았으니 그래도 괜찮은겨? 그런 거 물어봐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당장 수출 기업들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되게 촘촘해지면서 그 수입 원자재, 중간재들의 그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은 더 예측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기업들은 안정된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추워지겠고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과 적설을 보시면 해안 지역에는 5mm 내외, 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비가 많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5도, 한라산 성판악은 1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은 13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은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부분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2.5m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부쩍 추워지겠고요.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0년 뒤에는 제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0가구 가운데 4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3.1%에서 2052년에는 39.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2년 2.31명에서 2052년에는 1.87명까지 줄어듭니다. 특히 고령화 추세로 30년 뒤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드론 택시를 타고 제주를 관광하는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남 고흥에서 공개 비행 시연회를 통해 실제 관광형 드론 택시에 도입될 운항 시스템과 기체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드론 택시 운항을 위한 수직 이착륙장 건설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내 최초 시범 운영 구역 지정을 추진해
드론 택시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한라산 탐방로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제 낮 12시 20분쯤 성판악 코스 탐방로에 멧돼지 7마리가 출몰해 경찰과 엽사들이 출동했고 엽사들이 멧돼지 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에도 성판악 코스에 멧돼지가 나타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등산객 30여 명이 고립되거나 모노레일을 타고 하산했습니다. 랜딩 카지노에서 145억 원을 빼돌린 회사 임원이 최근 구속되면서 카지노 노동조합이 회사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관광레저 노동조합 신화월드 카지노 지부는 성명을 내고 임원이 저지른 거액의 횡령 사건은 명백한 경영 부실임에도 피해는 노동자들이 감내했다며 회사와 관리 감독을 하는 제주도는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4년 전 랜딩 카지노에서 145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달아났던 카지노 임원을 최근 두바이에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낮과 밤의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제주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부터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낮에는 기존대로 시속 30km로 하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50km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은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제한 속도를 완화해 차량 흐름을 원활케 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 운영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